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핫 이슈예요.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아까 전에 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걸 알고 있고 우리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아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득을 못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다른 어떤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지 간에 잘못된 특검이고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 두 가지가 나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당권 후보 중에 세 분은 다 후자 쪽에 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근데 한 전 위원장만 오히려 지금 역으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번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가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그 영상 보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기는 정당, 이거를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기는 정당을 위해서 내가 대표가 되면 이거는 꼭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민심이 상당히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민심이 하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당정 관계를 합리적으로 예. 쇄신하고 실용적인 관계가 되고 토론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 얘기는 아까 전에 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메시지만 들었을 때는 언론들이 지금 막 분석하기는 한 전 위원장이 비윤을 선택했다.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좀 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음. 그 여론조사로 가자는 게 더 많으면은 음. 그럼 김건희 특검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는 받을 거예요. 왜 그거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해야 되게 같고 너무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그냥 좀 저는 전략적으로 그냥 중간 정도 선에서 스탠스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게 좀 논리가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거는 받을 거예요. 그럼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민적 눈높이도 어떤 참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여론에 따라 춤추는 게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은 여론을 선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특검을 안 받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데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맞나? 저는 단일 대우만 흐트러질 뿐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네. 페이스북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맨날 했었잖아요. 뭐라고 썼나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특검이 장난치는 거 아니라면 우리 신속하게 표결하자. 8명 정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제 그 기자회견 하자마자 자기 페북에 그거는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걸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이 확고하게 돼 있었는데 흔들리는 그 틈을 저는 공략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전 위원장 얘기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여줬던 어떤 모습이나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 이번에 한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법리적으로나 이런 게 잘못된 거는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특히나 제 주변에 평상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 최상병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론을 봤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대통령실이 설득을 하거나 뭔가 좀 진실을 밝히는 느낌보다도 꽉 막혀가지고 뭔가 좀 감추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 한 전 위원장 얘기처럼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부터 이게 뭔가를 감춘다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정무적인 대응을 못한 거는 맞아요. 네네. 못한 거는 맞아야 되지만 법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 법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요 최상병 문제가 법리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한 전 위원장의 생각인 것 근데 같거든요. 그거를 왜 꼭 특검을 가야 되냐고요. 앞으로 궁금한 게 있고 정무적인 대응 잘못한 거면 다 특검 갈 거예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본인 특검은 어떡할 건데요. 한동훈 근데 약간 특검법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는 어쨌거나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처럼 어떤 길이 일단 뚫리게 되면은 그 흐름에 우리가 거스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뭐 장해찬 최고와 관련된 그것도 어떤 흐름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충성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이재명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잘라내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 흐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인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중적인 어떤 그게 한동훈 특검보다는 이 지금 특검에 대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 길은 우리가 뭐 한동훈 특검도 할 거냐 마냐 이 문제보다도 일단 최상변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근데 네. 장해찬 씨 같은 문제는 좀 다른 게 그건 처음부터 음.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네. 정치적인 문제였고 본인이 거기에 순응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음. 장해찬을 공천을 할지 말지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문제고 거기 법이 끼어들 여지는 없는 거예요. 아,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게 수사라는 게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특검을 임명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특검을 임명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봐가지고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 꽃놀이를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근데 여기 처음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도 저는 계속 이런 논리로 뚫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막아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길을 터주자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길을 터주자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일단 그러면은 한 전 위원장의 추가적인 일단 최상변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 얘기 계속 듣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클립도 바로 좀 보죠.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4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용산 벌써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선수사 후특검이었어요.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이제 하더라도 하자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수사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거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예.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이 사안의 어떤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그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공수처는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지 하는 예.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니 공수처는 신속하게 종결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전까지 저는 공수처 수사 당연히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일단 당연히 끝날 네. 거라는 얘긴 또 왜?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당연히 끝나 있을 거고 그 시점 됐었을 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좀 읽혀요.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의 얘기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하겠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 같거든요. 방금 아, 얘기는. 예. 그러면 네.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저는 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메시지를 내는가가 좀 제가 보기에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약간 수세로 몰리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좀 바꾸자.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지만은 던지는 메시지만 달라졌다. 네. 그런 거면은 별로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인터뷰를 봤었을 때는 한 전 위원장이 강조하는 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약간 어제랑은 좀 다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뭔가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읽혔고. 저는 이거는 처음 들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좀 오히려 더 꼬이는 거 아닌가? 잠깐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은 내가 발의할 때쯤이면은 공수처 수사는 이미 끝나 있겠다. 네네. 나는 다만 정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다음 저희가 클립도 한번 바로 연달아 좀 볼까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어떤 정면 돌파의 제안을 함에 있어서 예. 그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저는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조건 달지 않고 저희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러지 않고 이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그렇게 되지만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은 요 다음 그 대화에도 그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좀 못 볼 것 같은데
그 김태현 씨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 쪽에서 한 명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 추천하는 요 구조, 그리고 대통령이 뽑게 되는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또 그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게 한동훈의 안인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결론은 어쨌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말을 그거를 다르게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포지션을 취할 거냐 아니면은 약간 지금처럼 계속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거냐 요 지금 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거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못 듣고 어제 네. 그 출마 선언에 질의응답할 때 나왔던 그것만 듣고는 저거 말 잘못하고 있는 건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달라. 네. 그거를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23일 날 그때 출마 선언할 때 같은 경우는 특검을 먼저 발의하겠다. 이게 이제 많이 좀 중점이 됐던 것 같은데 요게 지금 24일 날 방송이거든요. 오늘이네요. 오늘이죠. 오늘 이제 아침에 단독으로 이제 김태현 정치쇼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은 거부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에 이제 그 발의가 될 거다라는 얘기로 들어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또 뉘앙스로 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특검을 대하냐 수동적으로 대하냐 이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좀 읽힙니다. 그런 네. 거라면은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다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 의견이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분이? 근데 이제 특검을 먼저 우리가 발의하냐 안 하냐 요 차이인 것 어떤 같아요. 메시지 형태의 차이네요. 네. 네. 다음 클립도 저희가 바로 좀 볼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도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논란이 또 계속 반복되고 이런 법을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예. 어서 언론에서 그러던데 괜찮은 장면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요즘 한 발 물러나신 거 아닌가요? 어제 그 기자회견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느끼세요? 예, 이게 보면 어제는 그런 사족이 없이 그 특검 발의해야 된다. 다만 단서 조항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가 어차피 발의할 때쯤에는 공수처 수사는 끝나 있고 이 얘기가 그랬죠.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핵심이 되고 이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네 분이 다 의견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한 발 물러난 건지 그 다음에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23일에 나왔던 그 기자회견의 어떤 메시지랑 지금 인터뷰할 때 내용은 조금 이제 차이가 그 네. 뉘앙스나 어떤 톤의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붙이시니까. 바로 다음 클립도 저희 볼까요? 민주당 안이 지금 법사위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갈 거예요. 본회의 통과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게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것은 옳다 이런 의미입니까? 선수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까지 들어보면 좀 메시지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지금 정리가 되니까 약간 한점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몰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제3자 뭐 대법원장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장을 통해서 특검을 이렇게 구성하는 또 추천을 하는 이런 안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발의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한점 위원장의 좀 메시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은 동의가 돼요. 음. 설명하면은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특검 발의부터 얘기했을 때는 단서만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어. 제가 사실 이 라디오 내용은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는 이게 어차피 끝나 있을 거고 어떤 그 메시지의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라면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에 이 그 최상병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수세에 몰려 있는 게 맞다 보니까 약간 한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맥락에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지금 논란까지도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 점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 뭐 다른 세 분 같은 경우는 한 점 위원장의 메시지에 다 공격하는 그런 뉘앙스였다 보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누가 한 점 그런데 위원장 저기 얘기를 어제도 그랬다고 했는데 어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발의될 때 이미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어제는 약간 기자회견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건조하게 이렇게 좀 메시지가 전달돼가지고 이게 출마 선언문이 아니라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많이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에는. 그래서 어제 그걸 듣고 뭐 어떤 나경원 의원의 반박문 이런 거를 보고 그 얘기를 지금 덧붙인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라디오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뭐 이해는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변호사님께서도 느끼기에 일단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 이런 거를 또 덧붙여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전 장관의 그런 어떤 의도도 충분히 좀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